그냥 갖다 박은 거예요. 보통 이런 교통사고가 이렇게 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 중에 하나는 인지가 있어 도망가거나 네. 피하거나. 그럼 왜 돌아가신 분은 피하려고 그러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2002년 9월 7일 토요일 저녁 9시 10분경 익산시 함여읍 성메리의 두리마을, 작은 시골 마을답게 저녁 9시가 넘어가자 칠흑 같은 암흑이 내려앉았습니다. 작은 소음 하나 없이 조용하던 그곳, 그런데 돌연 마을 입구 2차선 도로 앞에서 커다란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 그 소리를 들었다는 마을 주민. 제가 마을 입구 바로 앞에 살고 있거든요. 뭔가 쾅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황급히 문을 열고 확인해 봤는데 큰 차가 보였어요. 마을 주민이 본 것은 편도 2차선 도로 위에 급하게 멈춰선 듯 보이는 갤로퍼. 그런데 마을 주민에 의하면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분명 차가 뭔가랑 부딪히는 소리가 났는데 차는 도로 한가운데 서 있으니까 설마 하고 차 주변을 둘러봤는데 사람이 쓰러져 있더라고요. 피를 흘린 채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사람의 형체. 마을 주민은 그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고 현장에는 경찰과 함께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도착했을 때 사고를 당한 분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사인은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보이고 아마 현장에서 바로 직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후 CCTV를 확인한 결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던 남성. 그런데 마침 속도를 줄이지 못한 화물차가 그를 향해 돌진했고 갤로퍼의 우측 앞부분과 충돌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사망한 남성은 43살의 정씨. 그런데 그는 이 마을의 주민이 아니었습니다. 정 씨는 서울에서 의류 도매상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고향 마을에 내려왔다가 참극을 겪은 것 같아요. 운전자는 37살의 손 씨로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본인의 운전 미숙을 인정했습니다. 한순간의 사고로 가장을 잃은 정 씨의 가족. 그의 아내 진 씨와 남은 두 아이는 눈물로 정 씨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경찰서로 이상한 제보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여기 보험회사입니다. 한 달 전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아내분이 보험금 수령 신청을 하러 오셨는데요. 아무래도 이것 좀 이상해서요. 보험회사 직원에 의하면 아내 진 씨는 지난 10월 1일 A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하였고 22일까지 총 5회에 걸쳐 5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신청한 보험금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제2보험사에 아직 남은 계약들이 있었으며 그 금액만 무려 9억 원이 넘는 돈이었다는 것. 경찰이 확인 결과 실제로 사망한 김 씨 앞으로는 총 8개의 보험사에서 보험금만 15억 원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뭔가 찜찜한 기분에 다시 사건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오늘 사건은 2002년에 전북 익산의 한 작은 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고요. 사망한 남성이 43살의 정 씨였고 고향에 내려왔다가 참극을 당했던 사건입니다. 또 이게 좀 흔히 당시 과거에 이런 보험 관련된 이야기들하고 좀 섞이기 때문에요. 이 현장의 사고 상황하고 이런 이상한 점들이 혹시 좀 있을까요? 2015년을 주목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2015년에 보험관계법, 보험살인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이전은 전산연계라든가 그런 것이 부실했기 때문에 보험 사기가 진짜 많았을 겁니다. 근데 네.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2002년이고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본인이 아는 데예요. 그런데 저는 보통 이런 교통사고가 이렇게 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죠? 그냥 갖다 박은 거예요. 네, 서 있는 혹은 걸어가는 사람을. 그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사고를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보게 되면은 그냥 들이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인지가 있어 도망가거나 네.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이래는 게 스키드 마크가 찍히거나. 네.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냥 오 가다 쾅이에요. 분명히 이건 아니라고 할 겁니다. 지금 이 상황만 보면. 뭔가 제동의 흔적이라든지 뭔가 당위성이 좀 떨어진다. 제동의 흔적, 회피의 흔적, 네. 그리고 사고 상흔의 흔적 이런 것들이 너무 인위적인데.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험금이 꽤 많았어요. 특히 이제 2002년이기 때문에 지금하고 이제
비교하면은 그 당시에 15억이니까 지금 엄청 큰 거죠. 네, 큰 지금 돈입니다. 22년 전이에요. 네. 이 뭐 보험 가입상에 특이한 점은 없었을까요? 아니, 그 지나치게 많죠. 네. 지금으로는 거의 뭐 20억 넘어가는 돈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아마 들어주나? 그럼 굉장히 돈을 많이 낼 텐데.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보험회사 직원이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많나? 자기한테 자기 보험사야 뭐 적을 수 있지만은 네. 그래도 보험사끼리는 그래도 전화로 통화할 수 있거든요. 네. 그 미심쩍으면 근데 그렇지는 너무 지나치게 많다고 하면은 일단 보험사 직원들은 의심해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건 또 애매하긴 해요. 남편 사고 한 달 만에 이 보험금들을 수령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 빠르다고 볼 수도 있고 좀 그냥 정리된 김에 그냥 하는 거일 수도 있고 한 달 정도 뭐 네. 보통이겠죠. 네. 장례식 치르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보통 3주 정도부터 2주나 3주 후부터 한다 그러더라고. 바로 찾는 경우는 드물고 네. 1주 안에 찾는 경우는 드물고 그것도 보통 그렇게 찾는 게 아니라 누구를 대동하고 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나 아니면 자기 형제를 대동하고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충격받고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혼자 신청해서 수령을 다녔다 그건 좀 이상하죠. 단순 사고라고 생각했던 정 씨 사망 사건의 의심의 씨앗을 발견한 경찰은 아내 진 씨를 찾아갔습니다. 경찰은 아내 진 씨를 찾아가 보험금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아내 진 씨는 눈물을 흘리며 부부의 지난 힘들었던 날들에 대해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 집 사업을 시작하면서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 못했어요. 최근까지 빚만 해도 7억 넘게 있었거든요. 남편이 벌려놓은 일이 많다고 항상 미안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는데 혹시라도 자기 잘못되면 쓰라고 보험금도 많이 들어놨었어요. 대비해 놔야 된다면서요.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보험을 들어놨다는 남편 정 씨. 아내 진 씨는 남편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홀로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남편이 보험을 들어놨던 것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남편이 아니었다면 저희 가족 지금쯤 다 빚쟁이한테 쫓기며 살았을 거예요. 이 돈으로 빚도 다 갚고 아이들도 잘 키워야죠. 이건 남편이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이에요. 남편 정 씨가 자신의 잘못될 상황을 예견하고 미리 여러 개의 보험을 들어놨던 건 아닐까, 사업 빚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협박이라도 받고 있었던 건 아닌지 확인하던 차에 의심스러운 정황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얼마 전 아내 진 씨가 별장을 구매했더라고요. 남편 정 씨의 보험금 수령 이후에요. 이상하죠? 아직 빚도 다 못 갚았는데 별장이라니요. 남편 사망 이후 갑자기 별장을 구매한 아내 진 씨. 앞으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기라도 한 걸까? 그녀의 알 수 없는 행보가 주목되던 그때 정 씨를 화물차로 치었던 운전자 손 씨의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당시 현장에서 바로 붙잡혔고 같은 해 10월 15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구속되었다가 10월 31일 벌금 500만 원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된 화물 운전자 손 씨. 경찰은 수사 당시 단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망한 정 씨와 운전자 손 씨 사이의 관계를 여러 방면으로 조사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일 아내 진 씨의 통화 내역을 살피고 있었는데 수상한 번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유독 연락을 주고받았더라고요. 아내 진 씨가 사고 당일 수상한 번호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하필 남편의 사고 당일 아내 진 씨는 왜 의문의 번호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대체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갔던 것일까? 경찰은 그 전화번호의 주인을 추적했습니다. 네,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서울에서 하고 있었는데 뭔가 빚이 많았던 상황이에요. 7억 정도 넘게. 그런데 하필 또 남편이 보험을 많이 들어놨고 이 사고로 인해서 어쨌든 보험금이 뭐 다 받게 되면 15억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자작극 혹은 뭐 이런 빚과 사고 이런 거에 대한 연관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업하는 사람이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빚이 7억이고 근데 다달이 들어가야 될 어떤 돈들이 있어요. 근데 15억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그 보험 내는 게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만 듣고도 들으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자기가 잘못되면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맞는데, 근데 그것보다 계기가 있었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다쳤다든가 그런 계기도 없이 자기가 잘못될 걸 예정을 하고 보험금을 그렇게 많이 든다. 이게 잘 안 맞는다는 거죠. 상충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열심히 사업을 해서 뭘 해야 되는 상황이지, 내가 지금 어떻게 대해서 죽을까봐 그래서 자식한테 이거 상황은 좀 다른 맥락이잖아요. 돌파구를 어떻게 찾느냐. 그렇죠. 부분에 예,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 물론 이 아내의 입장에선 그럴 수 있죠. 자기 남편이 저렇게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찍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도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남편과 열심히 사업해 갖고 이렇게 하고 혹시 모르니까 보험은 뭐 들어놓고. 조금 네. 3억.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보면은 아, 이거는 누구의 시각이지? 아, 이건 부인의 시각이구나. 남편이 이렇게 생각했을까? 남편이 이렇게 생각한 건 좀 애매한데? 내가 사업으로 타개해야지라고 생각할 사람이 이렇게 안전장치에 골몰하지 그렇죠. 않는다. 그건 부차적이잖아요. 네네. 남편 보험금 수령 이후에 아내의 구매 중에서 특이했던 부분이 별장을 하나로 구매를 하는데요. 별장이라는 네. 게 뭐죠? 그냥 펜션인가? 그러니까 거주지가 아니라 따로 그냥 가서 이렇게 있는 그런 공간인데 아니, 지금 빚을 네. 지고 있잖아요. 7억이 남아 있는데 아직 5억밖에 수령하지 못해서 2억을 더 빚이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또 이 별장 구매를 진 씨 아내의 오빠 명의로 부동산 구입을 합니다. 그건 또 이상하잖아요. 이 돈은 자기 남편의 피 같은 돈이고, 그 돈은 아이들을 위해 쓰라고 뭐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자기 명의로 해야지. 아니면 아이들 명의로 하거나. 오빠는 무슨 관련이 있죠? 제가 수사관이라도 이건 좀 이상한데? 라고 할 거예요. 네. 이 시기에 무슨 정신이 있어갖고 별장을 구매를 하지?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게 다급한, 남편이 죽고 심리적으로 나약해져 있고 7억 빚이 날 짓누르고 있으면 빚부터 빨리 어떻게든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이 돌아와서 아, 이제는 또 투자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괜찮은데, 투자할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선 심리적으로 좀 투자가 어렵다. 그렇죠. 네. 투자할 생각은 안 들걸요. 네. 만약에 오빠나 이런 사람들은 속아갖고 그럴 수도 있죠. 나쁜 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자기 뭐 아무리 동생이라 하더라도 뭐 목동생이었으니까 사기 쳐먹어 이럴 수는 있죠. 그런데 이거는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화물차 갤로퍼 운전자였던 손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구속을 당했고, 남편과의 관계를 어쨌든 어떤 수사를 해봤는데 발견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구속 이후에 500만 원의 약식 명령 형사처벌을 받고 정리가 됩니다. 너무 약하다, 그죠? 사람이 죽었는데. 네. 교특법인데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구속까지 됐지만 500만 원 벌금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자기가 실수한 거잖아요. 근데 이 얘기죠. 실수라는 거잖아요. 그 실수, 그래, 운전하다 실수할 수 있죠. 근데 결과가 사람을 죽였으면은 책임은 져야지.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칙이 잘못됐지만 이 사람은 그냥 실수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이 죽은 거는 어쩔 수 없는,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아내 같은 경우에는 사고 당일날 이 손 씨가 아닙니다. 다른 번호의 누군가와 통화를 좀 빈번하게 연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왜 그럴까요, 진짜? 그러니까 물론 뭐 자기 개인적인 용무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이 부인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었고, 그러니까요. 네, 남편은 이제 익산에서 사고를 당한. 아니, 사업이 굉장히 바쁘다며. 네. 그러면은 지금 왜 익산에 가야 되지? 이 남편이? 저도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무슨 뭐 고향에 뭐 상이 났다, 그래서 급히 가야 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네. 왜 이 사람이 여기에 뜬금없이 익산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경찰은 아내 진 씨 통화 목록에서 발견한 수상한 전화번호 주인의 신상을 확보를 하는데요. 이 수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진 씨와 지속적으로 통화했던 의문의 전화번호, 추적 결과 그 번호의 주인은 부부의 의류회사 관리부장인 37살의 김 씨였습니다. 사고일은 9월 7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주말에 업무가 급하지도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 전화를 많이 주고받았던 것일까? 조금 더 확인해 보니 아내 진 씨와 관리부장인 김 씨는 사고 당일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미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사업주와 고용인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경찰은 아내를 불러 회사의 관리부장인 김 씨와의 관계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분명 남편의 죽음에 누구보다 슬퍼했던 아내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사실 남편이 3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었어요. 그때부터 그이가 장애를 입어 가장 노릇, 남편 노릇을 제대로 못했고요. 불행은 한꺼번에 찾아온다고 갑자기 사업빚도 많아지면서 사는 게 점점 힘들어졌는데 그때마다 제 곁을 지키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줬던 건 남편이 아닌 김씨였습니다. 김씨가 없었으면 저 이미 자살했을지도 모를 지경이었다고요. 남편 정씨와의 생활이 힘들어 자신의 회사 직원인 김씨와 불륜 관계를 맺어왔다고 고백하는 아내 진씨. 만약 두 사람의 불륜 관계를 남편이 알게 됐다면 두 사람이 정씨를 살해할 동기는 충분한 상황. 경찰은 두 사람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아내와 내연남 김씨 모두 남편 정씨를 살해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정씨의 유가족으로부터 또 다른 사실을 듣게 된 경찰. 제 동생이 3년 전 사고를 당하긴 했지만 이후 이악 물고 재활운동을 했어요. 그렇게 꾸준히 운동해서 사망 직전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됐고요. 제 동생이 가장 노릇을 못했다고요? 누구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몸 회복하는 데 힘썼던 애인데. 뿐만 아니라 아내 진 씨는 3년 전 사고 이후로 남편 정 씨와 정상적인 성관계도 가질 수 없었고 그것이 자신이 불륜을 저지르게 된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유가족들은 이 역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정 씨는 사고 전보다 더 왕성하게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해 왔다는 것. 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좀처럼 그 간격은 좁혀지지 않은 채 의혹만 더욱 짙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사고에서 가장 풀리지 않는 의문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고를 낸 화물차 갤로퍼의 주인이 계속해서 걸리는 거죠. 이 사람은 세 사람에 얽혀있는 치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인데 그렇다면 정 씨가 사망한 건 하필 운 나쁘게 걸린 단순 사고라고 봐야 할지. 남편 정 씨가 사망하며 아내는 무려 15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예정이었고 그 기쁨을 내연남이었던 김 씨와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사고. 이 모든 것은 정말 우연이며 불륜 남녀에게 행운이 찾아온 것일까? 아내와 남편의 유가족들의 주장이 좀 갈립니다. 이제 3년 전 교통사고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나는 아내 쪽은 어땠다, 남편 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데요. 이거였잖아요. 네. 결국은 아내는 남편이 다쳐갖고 부부 생활할 수 없었고 소위 말하는 바람이 났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남편 누나는 그게 아니라 세월을 열심히 해서 부부관계까지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건 변명이다. 두 가지 상충되는 건데 저는 더 의심하고 싶어요. 3년 전 교통사고가 그게 진짜 교통사고였을지. 네, 왜냐면 이번에도 좀 교통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세상에 우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두 남녀만 보면은 이게 남편이 알았다고 한다면 혹은 뭐 이제 빚이 있었고 감정은 이미 이 사람한테 김 씨한테 아내가 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었으면은 이제 동기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동기라고 하면은 이런 거죠. 네 남편 죽여서 우리 보험금 나눠 갖자. 그건 동기가 확실하죠. 근데 동기도 확실하지만 걸렸을 경우는 범인이 되기도 확실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둘이 공범이었을까? 아니면 붙이기만 했을까? 누가 주범이지? 범행을 한 후에 배신할 생각은 없었나? 그 부분도 살펴봐야 된다. 빚이 남아 있는데도 별장을 샀다라는 부분이 이 불륜 커플이잖아요. 불륜 커플이 산 건지 네, 아니면은 관리부장에는 그냥 불륜남이고 네. 이건 모르고 오히려 보험 살인을 오빠랑 같이 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부인이. 그럴 가능성도 봐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지금 어딘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네. 수혜자는 부인이에요. 결국 아내죠. 아내죠. 네. 그 사람 중심으로 불륜남이든 네, 오빠든 이 결정이 되는 거지. 아니면은 오히려 셋 다 공범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상황에 따라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사고 운전자가 지금 이제 치정이나 이 아내 쪽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연결점을 좀 찾기 위해서 화물차 운전자의 관계들을 경찰들이 좀 찾아 나섰는데요. 이후 수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남편 정 씨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닐 것이라는데 의심을 품고 더 치밀하게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또 하나의 사실. 아내 진 씨가 보험금 5억을 수령한 이후
그 돈을 자신들이 경영하던 회사 빚을 갚는 데 전혀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진 씨는 그 돈으로 최근 쌍꺼풀 수술을 했더라고요. 분명 보험금을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라고 여기고 빚을 갚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쓸 것이라고만 했던 아내 진 씨. 그러나 보험금의 행방은 전혀 다른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의심이 더 짙어져 가던 그때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화물차 운전자의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 운전자 내연남인 김 씨의 후배더라고요. 사고 당일과 그 전날에도 김 씨와 함께 익산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드디어 사건의 퍼즐이 맞춰지고 묶여있던 실마리가 풀리는 순간 운전자 손 씨의 정체가 밝혀지자 조사를 받던 아내 진 씨와 내연남 김 씨도 포기한 듯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남편 정 씨가 두 사람의 불륜 관계를 알게 된 이후 계획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내 진 씨와 내연남 김 씨는 정 씨를 교통사고로 가정해 살해하고 그 보험금을 수령해 함께 아이들과 새 가정을 꾸려 살아갈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를 꾸미던 두 사람은 자신들 대신 차 사고를 내줄 사람이 필요했고 마침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이 필요했던 후배 손 씨를 기억해내 그를 살인 계획에 끌어들였던 겁니다. 이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손 씨에게는 보험금에서 약 2억 5천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운전자 손 씨의 진술에 의하면 사고 당시 화물차를 운전했던 것은 자신이 아닌 내연남 김 씨였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자신들의 새 삶을 위해 정 씨를 무참하게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이번 사건. 그런데 범행을 인정하던 용의자들은 1심 재판 이후 돌연 진술을 바꾸더니 항소했습니다. 이런 얘기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억울해서라도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이번 사건 사실 저희 남편이 처음부터 원했던 겁니다. 저희도 몇 번이나 거절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보험금을 타서 빚을 청산하면 가족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다면서 자신을 사고로 위장해서 죽여달라고 여러 차례 걸쳐 부탁했었다고요. 다 남편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남편 정 씨가 회사를 경영하며 빚을 너무 많이 져서 힘들어 했었고 특별한 해결책은 없었지만 그동안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해 놓았으니 교통사고를 가장해 자신을 죽여달라고 청탁했다는 아내 진 씨의 주장. 내연남 김 씨 역시 이에 동조했습니다. 모든 건 전부 남편이 짠 연극이었고 정 씨는 일부러 그 시간에 횡단보도 위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갑자기 고향에 내려온 정 씨가 어디에서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그곳 지리도 모르는 자신이 어떻게 한 번에 사고를 낼 수 있겠냐며 주장하는 김 씨.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남편 정 씨의 명의로 가입된 8개의 보험이 있었는데 그중에 6개는 숨진 정 씨가 사건 3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지체장애 상급 판정을 받았고 이후에 가입된 것이 확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2개는 그 전에 가입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보험의 가입의 주체 그리고 남편이 직접 죽여달라고 해서 내가 거기서 사고를 낸 것이다. 안 그러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게 거기서 있고 치고 이게 성립이 되느냐. 내가 아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사고 나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생각해 보시면. 직접 목격자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가장 난감한 거는 그거예요.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운전자는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럼 왜 돌아가신 분을 피하려고 그러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 사람이 거기를 걸어서 그냥 제정신으로 서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느냐. 잘 보시면은 이 사건의 현장에 있는 사람 몇 명이죠? 지금 이제 차에 2명, 그다음에 사망하신 분. 그렇죠. 네. 우리는 차에 2명이 그 차에 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것도 증명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당시 시점 뭐 블랙박스도 없고 네. 후배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치였다고 진술을 하니까 진술이 된 거지. 사실 그게 아닙니다. 그 차에 불륜남이 있었고요. 사실 나도 운전한 게 아니에요. 저놈이 운전하고 나는 옆에 있었어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하나 더 가봅시다. 뭐가 됐든 둘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을 정신을 잃게 만들어서 유인해 갖고 거기에 세워놓고 다가오는 걸 그래서 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근데 지체상 장애 상급이에요. 돌아가신 분. 네. 그게 불가능합니까? 어두운 네. 이거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애초에 수사 자체를
교통사고 특례법으로 시작을 해버리니까 이게 사실은 완전히 다른 상황일 수 있다는 거를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다른 가능성 중에 하나가 이거 제기됐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남편이 예를 들어서 보험 사기에 같이 공모해 있었다. 그러니까 대충 한번 바치고 보험금 받아가지고 빚 좀 털어야겠다. 그러고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자 들어와 했는데 얘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죽여버렸다. 그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지금 설명되는 교통사고라는 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피의 부재를 그렇죠. 설명하는. 네. 네. 이게 복잡한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되게 단순하게 수사를 해버리니까 상황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참고가 될 수도 있는데 남편 정 씨 같은 경우에는 2001년 지금 2002년 사건입니다. 한 해 전 여름경 자신의 누나로부터 아내와 직원의 불륜 관계에 들어서 알고 있었고 이를 아내에게 추궁한 사실이 있다라고. 이건 누나가 얘기한 거니까 사실 확인되겠죠. 네. 네, 이렇다면은 그럼 사실은 이 내연 관계는 좀 그 전부터 있어 왔던 거. 계획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아내의 진술은 3년 전 교통사고 후유증에 시달리던 남편이 보험금을 타내 회사의 빚을 청산하자라고 제의함에 따라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라면서 실질적인 범행 공모 시점은 경찰이 주장하는 3년 전이 아니고 한 달 전 남편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결국 이 계획성 부분하고 이게 어디까지 계획됐는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걸 다 수사를 했어야죠. 이게 가능성이 A든 B든 또 다른 C든 남편이 진짜 어디까지 개입을 하다가 당해버린 건지. 보험 살인이나 보험 사기는 그런 경우가 흔하거든요. 이 건도 그렇지 않았을까? 판결은 크게 운전자였던 손 씨, 후배 손 씨하고요. 내연남이었던 김 씨, 아내 진 씨 이렇게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전자 손 씨입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김 씨의 이 사건 범행 제안을 결국에는 수락하였지만 처음에는 거절하였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구속되어 처벌을 받았으며 위 피해자 명의의 보험금에 관하여 관심이 없었고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 할 처지로 원심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그의 명의로 가입한 보험금을 찾아 이를 편취하기로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징역 3년을 유지한다라고 하면서 원심에서 3년을 유지돼서 확정이 됩니다. 그럼 이 손 씨의 주장, 나는 운전하지 않았다, 불륜남이 했다, 그럼 안 받아들여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명확히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현장에 불륜남이 있었는지를 확인했어야죠. 그러면 이 손 씨는 하기로 했으나 본인은 그냥 방조만 했다. 방조죄잖아요. 네. 자, 두 번째 이제 내연남 김 씨하고 아내 진 씨입니다. 피고인 김 씨는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월급도 받지 못한 채 상당히 오랫동안 일해왔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진 씨는 피해자가 죽기 직전 범행 장소 부근에서 피해자와 김 씨와 함께 만났을 당시 김 씨가 위 피해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울었으며 피해자와 사이에서 태어난 두 자녀를 키우고 힘이 되어줄 사람으로 위 피고인이 필요하였고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원심의 선고가 무겁다고 주장을 하나 피고인들은 회사를 사실상 함께 경영하면서 경영 악화로 인해 자금난이 심화되고 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내연 관계를 알게 되자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그를 살해하고 그의 명의로 가입한 보험금을 받아 함께 살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의 항소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하면서 김 씨, 진 씨의 무기징역이 유지 확정이 됩니다. 이 둘의 관계가 언제부터였느냐? 사실은 꽤 오래된 것 같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고. 그래서 3년 전의 사고와 이 사람들이 관련이 있느냐? 그거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 뒤에 이거를 사실 아내인 진 씨가 주도를 했느냐? 그래서 내연남을 꼬드겨 갖고 했느냐? 좀 상세하게 돼야 되겠지만은 네. 결과적으로 둘은 그냥 남편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 씨라는 이 범인이 얼마나 무서웠냐면은 남편을 뭐 어떻게든 죽이기로 해서 죽였어요. 그 돈으로 쌍꺼풀 수술을 하고 별장을 사고. 야, 그러니까 뭐 아무런 전혀 죄책이나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좀 반영이 돼서 이 무기형이 선고가 된 게 아닐까. 그럼 3년 전에 그 사건도 네. 그랬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것도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그렇지. 상황이 있다. 자, 이 남편 같은 경우는요, 뭐 아내의 불륜을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던 상황. 경영난으로 좀 더 경제적으로도 압박을 받고 힘들어했었고,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좀 복잡했을 텐데, 결국은 마지막에 본인이 보험 사기를 가담을 했던, 아니면 아예 모르고 있었던
어쨌든 죽음에 관해서는 전혀 예상을 못한 상황에서 불의의 사건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피해자분의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